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분의 정체를 두고 여러 공방이 있었습니다.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김만배가 그분으로 부르는 사람, 유동규도 심지어 동생으로 부르는데 그분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사업 구조상으로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마땅한 요구인 것이고, 어제 이재명 후보는 이미 경기도 국감장에 국토위하고 행안위 국감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분은 그쪽에 있어요.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살펴봐야죠. 이 PF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돈 챙긴 사람들, 돈 든 사람들을 불러야죠. 이 PF하고 이재명 지사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야권의 주장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민주당의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다. 모두 그분이 누군지 짐작된다라고 어제 얘기했고, 다음 화면 볼까요? 국민의힘의 김태흠 의원도 한마디로 유동규가 그분의 위임을 받아 최종 결정권자 행세를 했다. 김은혜 의원님도 정말 그분의 존재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저 근거는 이재명 지사가 워낙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을 측근처럼 오랜 시절 같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유동규 혼자 저렇게 큰 판을 혼자 먹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나 추리 소설을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면 이 범죄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범인이거든요. 그럼 결국 대장동도 마찬가지겠죠. 이 대장동으로 이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이 돈에 대한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인가라는 사람이 결국 그분일 수도 있고 설계자일 수도 있겠죠. 예.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설계했다고 하지만 그 설계가 어떤 뜻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정말 대장동에 있어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바로 그분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거는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죄수의 딜레마로 이분들에게 물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누구인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이거 읽고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성남시장 당시에 보도블럭 한 장 까는 것도 직접 결제한다고 한 사람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기서 얘기하는 대장동 인물들이 얘기하는 그분이 이재명 지사다. 뭐 이재명 후보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당이 그분을 이재명 지사로 몰아가는 것은 충분한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죠. 만약에 그분이 이재명 지사라면 정치적으로 야당에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지사는 당장에 지금 뇌물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니까 뭐 대선 구도에서 결정적으로 야당이 유리하게 되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거고, 그러나 다만 아직은 그 조금 정치 공세 수준이다. 왜냐하면 유동규, 이재명의 그 연결고리가 아주 확실하지는 않아요.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돈이 뭐 이 지사 표현 그대로 해서 1원이라도 이 지사한테 흘러간 흔적은 아직 없습니다. 뭐 나중에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그것도 모릅니다. 다만 배임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영장에 배임이 충분히 인정이 됐고 그래서 유동규 씨 구속됐고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도 배임 공범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사 본인이 내가 설계자였고 그 설계에 따라서 유동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배임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혐의는 아직 없다고 해도 배임에 있어서는 아직 혐의를 완전히 벗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그 부분을 보고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분 아니냐라고 이제 가리키고 있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잘 아는 뭐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아니냐, 그런 크게 그분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주일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키넨 파트너스라고 했고, 그것도 중간에 누가 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제 전주는 받은 게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진행될 것 같고, 그분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마치 이재명 지사를 향하는 듯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진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재명 지사가 자꾸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돈 받은 건 아무 거 나온 게 없거든요. 녹취록에도 이재명 지사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 회계사가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김만배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는데
있는데 그 녹음 내용에도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건 언론사에도 가 있고 또는 뭐 여러 군데 녹취록 이미 가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마치 이재명 지사를 범죄자로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되고 예. 실제 설계라고 하는 것이 국가로서 성남 시민에게 환수하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것이지 뇌물을 먹는 설계는 한 건 아니잖아요. 특히 920억이 당초에 약속이 없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환수를 했거든요. 뇌물 먹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920억을 환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던 의원님,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 한번 이거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김만배 씨가 과거에 내가 이재명 후보하고 친하다. 민주당 소속 여권 인사들도 많이 한다. 똥파리도 속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김만배 씨도 이재명 후보와는 뭐 막역한 사이다를 김만배 씨가 주장한 셈이네요. 이 보도가 맞다면. 일단 그 김만배 씨는 2014년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그 예. 저기 있죠. 특히 그때도 그 법조 팀장이었는데 그 성남지사 시장을 인터뷰한다는 거는 아주 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인터뷰를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어떤 그 교류가 있었느냐 두 분은 다 그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동아일보 보도대로 굉장히 친분이 깊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김만배 씨의 일반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보면 김만배 씨는 어떤 그 권력자나 뭐 고위 법조인 유력자와 교류를 하면은 그분을 자기의 어떤 뭐 취재나 사업에 10분 100% 이용하는 그런 측면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저 말이 그대로 증명이 되려면은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예. 김만배 씨하고 그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가까운 사이였다면은 혹시 지금 우리가 그 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 의혹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하면서 화천대유에 너무 이익을 몰아준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좀 더 사실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 얘기가 계속 불거지니까요. 다시 한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아니냐 논쟁이 다시 붙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한양대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하다가 분당에서 세계에 있는 리모델링 하다가 왔고 이재명 옆에는 전부 이런 사람만 있어요? 협박하고 근데 문자 보니까 좀 사랑합시다. 대장동 개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던 2012년 한겨레 기사에서조차도 유동규 씨를 이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라고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트랩인데 측근의 개념이 뭐냐 도대체.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준 것도 맞고 역량이 있으니까 중간 간부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나중에 관광공사 사장 하다가 때려치고 나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우리 캠프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측근이라고 할 수 있냐. 김 의원님과 이번 주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고 내일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다 구속이 된다면 검찰 수사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윗선 수사 속도 내겠죠. 그런데도 일단 야당은 특검은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석연치 않으니까 말이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어제 갑자기 검찰과 경찰에서 한 라인을 집어들고요. 그리고 이게 범인을 잡자는 것보단 이쯤에서 수사를 접고 이제 여권 후보 한 사람의 탄탄대로를 깔아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당초에는 검찰 수사 본인이 응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검찰 수사 흐름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자청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본인이 이렇게 당당하다면 정말 역사에 남을 롤 모델이라면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보다 수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압수수색, 계좌 추적 하나 없는 검찰 수사 국민이 믿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계속 요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이 궁금했는데요.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될지 아니면 구속을 면할지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 소식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온 손님 김은혜 의원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얘기해 보겠습니다.